포토샵으로 텍스트 도구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문자 도구는 타입 툴이라고도 하는데 이미지에 가로 형태 혹은 세로 형태로 문자를 입력할 때 사용합니다. 단축키는 T입니다. 문자 도구는 글자를 입력하고 문서 편집기에서 지원하는 폰트를 선택해서 글자 크기, 정렬, 글자 간격, 줄 간격 등을 편집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수평 문자 도구는 가로로 문자를 입력할 때 사용하고 세로 문자 도구는 세로로 문자를 입력할 때 사용합니다. 수평 문자 마스크 도구는 가로 글자에 선택 영역 만드는 도구이고 세로 문자 마스크 도구는 세로 글자에 선택 영역 만드는 도구입니다. 텍스트 도구 옵션 바의 기능입니다. 1번은 문자 방향의 가로 세로를 결정합니다. 2번은 글자체, 폰트를 선택합니다. 시스템에 설치되어 있는 글자체가 나타나서 그 폰트를 선택하면 됩니다. 3번 글자체 폰트 선택에 따라 글자체 스타일을 활성화될 수도 있고 활성화 안 될 수도 있는데 글자체 스타일을 진하게나 또는 기울임 등을 선택하면 됩니다. 4번은 글자 크기를 선택하고 5번은 안티얼라이징 방법인데 글자의 경계선의 처리 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6번은 정렬 방법입니다. 7번은 글씨 색상을 선택하고 8번은 텍스트를 휘거나 둥글게 하는 워프 스타일을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9번은 텍스트 세부 설정 창입니다. 자간, 자평, 행간 등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문자 패널입니다. 1번은 글꼴 모음, 2번은 글꼴 스타일, 3번은 글꼴 크기, 4번은 행간, 5번은 두 문자 간 간격 설정, 6번은 선택 문자의 자간 조정, 7번은 세로 비율, 8번은 가로 비율, 9번은 기준선 이동 설정, 10번은 글자색 지정, 11번은 문자 스타일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단락 패널입니다. 1번은 정렬 및 강제 정렬, 2번은 왼쪽 들여쓰기, 3번은 오른쪽 들여쓰기, 4번은 첫 줄 왼쪽 들여쓰기, 5번은 단락 앞 공백 설정, 6번은 단락 뒤에 공백을 설정해주고 7번은 하이픈을 넣을 수 있습니다. 글자를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포인트 tek스트 입력으로 글자를 입력을 해보고 단락 텍스트 입력으로도 글자를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포인트 텍스트를 단락 텍스트로 또는 단락 텍스트를 포인트 텍스트로도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텍스트 문자의 내용을 편집하기 위해서는 레이어가 텍스트 레이어 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텍스트 레이어에 필터 효과를 주거나 일반 레이어와 합병을 하게 되면 텍스트 문자를 잃고 각 픽셀에 대한 이미지 정보만 갖게 됩니다. 문자의 효과를 한번 입혀보겠습니다. 뒤틀어진 글자도 만들어보고 문자의 그레디언트와 패턴, 그림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문자의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해서 경사 엠보스나 선이나 그림자, 오버레이 같은 효과를 한번 입혀보겠습니다. 먼저 포토샵으로 가서 새로 만들기 해서 폭 500, 높이 500인 캔버스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수평 문자 도구를 이렇게 선택을 하겠습니다. 글자 입력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포인트를 찍어서 입력하는 방법과 드래그해서 있는 박스를 만들어서 입력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로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포인트로 선택해서 입력하는 방법을 먼저 보겠습니다. 컴퓨터 그래픽의 가장 기본이 되는 프로그램. 이렇게 글씨를 입력했더니 여기 캔버스 밖으로 글씨가 넘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글씨를 줄여보도록 하겠는데요. T를 더블 클릭하면 글씨가 이렇게 다 잡힙니다. 글씨를 이렇게 숫자를 선택하셔서 줄이실 수도 있고요. 여기 T자를 드래그 하셔서 이렇게 줄이실 수도 있습니다. 방법은 텍스트의 방향을 바꿔줍니다. 예를 들어서 세로로 바꾸신다든지 또는 가로로 바꾸신다든지 이렇게 방향을 바꿔주고요.
글자의 폰트를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폰트가 무료 폰트, 상업적으로 쓸 수 없는 폰트가 있고 써도 되는 무료 폰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업적으로 써도 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시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 나눔 폰트는 무료여서 이거를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보면 바로 옆으로 활성화가 될 때가 있고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가 되면은 여기 스타일을 선택을 하셔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일을 선택을 하시고요. 조금 전에 글자 크기를 변경을 해 보았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안티 에어리징이라고 해서 이 글자 테두리를 부드럽게 하겠는가, 끝이 나는 매끄럽게 하고 싶다. 끝을 컨트롤 A 해서 모두 선택을 했습니다. 나는 부드럽게 하겠다. 나는 또렷하게 하겠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안티 에어리징을 정확히 정하셔서 이렇게 적용시키면 되겠습니다. 색상을 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색상 피커가 뜹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색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다 선택하실 때는 컨트롤 A를 하셔도 되시고 레이어를 더블 클릭하셔도 되겠습니다. 글씨를 더블 클릭하면 레이어의 이름을 바꿔주시게 되는 거고, 여기 T라는 글씨를 꼭 더블 클릭하셔야 전체 선택이 됩니다. 뒤틀어진 텍스트 만들기를 클릭을 하셔서 어쨌든 특성을 삭제하기 계속하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확인을 누르시고 그 다음에 스타일을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채꼴이 있고요. 또는 아래 부채꼴, 이렇게 글자 모양을 간단하게 뒤틀어진 텍스트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문자나 단락 패널을 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옵션바에서 제공되는 것으로 수정을 하실 수도 있지만 이렇게 패널로다가 수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아까 글자 크기를 바꾸신다든지 포토샵이라는 글씨까지 해서 두 줄을 입력을 했습니다. 간격을 이렇게 잡고 드래그 하시면 글자와 글자 사이에 간격을 이렇게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글자를 세로를 좀 더 크게 만들겠다. 비율을 좀 넓게 만들겠다. 이렇게 글자와 글자 간격을 조금 줄이고 싶다. 이렇게 해서 줄이실 수가 있고, 이거는 중심점을 늘리실 때 중심점의 위치를 변경을 하실 때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여기 위에서도 글자 색을 바꿀 수 있지만 여기에서도 글자 색을 바꾸실 수가 있고, 스타일을 지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껍게 또는 이탈리체 또는 대문자 또는 첫 글자만 대문자, 나머지는 소문자, 그 다음에 밑첨자, 아래첨자, 밑줄과 가운데 줄, 글자의 스타일을 문자의 스타일을 지정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뒤에 보시면 단락 패널이 또 있습니다. 지금 포인트 입력이라고 해서 보시면은 이 뒤에 있는 아이콘들이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단락 입력을 하실 수 있을 때는 이게 활성화돼서 조절을 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은 포인트 입력하는 방식이라 지금 앞에 있는 3개만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왼쪽 들여쓰기, 오른쪽 들여쓰기, 그 다음에 첫 줄 왼쪽 들여쓰기, 단락 앞 공간을 좀 넓게, 단락 앞에 공간을 넓게, 또는 단락 뒤에 공간을 주실 때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취소가 있고 여기 오른쪽에 확인 버튼이 있습니다. 확인까지 눌러주셔야 지금 이 작업이 완성이 되고요. 이번엔 단락 입력은 이렇게 하시고 나서 위에 있는 글씨를 컨트롤 V로 복사를 해오겠습니다. 조금 전에는 포인트 입력이었고 지금은 단락 입력인데, 지금 중심점이 지금
너무 위로 올라가 있거든요. 쏘50 이렇게 해서 중심점 위치를 이동을 시켰고, 단락에서 지금 비활성화된 게 지금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포인트 입력에서는 할 수 없는 이렇게 글씨를 이 단락에서 좌우 끝에 글씨가 닿을 수 있도록 이렇게 수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거의 이렇게 이런 효과를 내실 때 꼭 필요한 기능이죠. 여기서 컨트롤 엔터를 누르셔서 마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인트 입력을 해보았고 단락 입력도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기를 누르시면 단락 텍스트로 변환이 있습니다. 요거를 누르시면 지금 이게 단락으로 바뀌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바꾸실 수도 있고, 지금 그리고 컨트롤 엔터 이렇게 꼭 종료까지 해주셔야 다른 문자도 수정을 하실 수가 있고, 여기 오른쪽에 누르시면 여기서는 포인트 텍스트로 변환이 있습니다. 이걸 포인트 텍스트 변환해서 포인트 텍스트로 변환할 수도 있고요. 가서 그냥 더블 클릭이나 이렇게 하셔도 되고, 레이어에서 이렇게 더블 클릭하셔서 하셔도 되고, 지금같이 이렇게 수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글자 두 가지 입력 방식을 한번 해봤고요. 글자의 효과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스타일의 글자를 만들지 앞에다가 글씨를 한번 파라그래프 형식으로, 단락 형식으로 글씨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글씨가 조금 크네요. 조금 줄여보고 글씨 간격도 좀 줄여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글씨 이름 입력을 확인을 눌러서 마치겠고요. 여기 텍스트 수평 문자 도구를 클릭을 해서 포인트 방식으로 글씨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입력한 글씨로 이렇게 레이어 이름이 만들어집니다. 뒤에는 포토샵으로 제가 입력을 했는데 컨트롤 엔터를 치는 순간 여기 레이어 이름이 포토샵으로 바뀌었죠. 여기 T를 더블 클릭해 보시면 글씨가 다시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글자를 좀 더 두껍게 하기 위해서 나눔 서체로 선택을 하겠고요. 이 글자 크기도 조금 더 크게 키워 보겠습니다. 글자도 좀 더 두껍게 이렇게 선택을 하겠고요. 옆으로 좀 널찍하게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자간도 가로 비율도 좀 더 키우겠습니다. 텍스트 뒤틀기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을 해서 화면 뒤틀기 화면을 키우고요. 스타일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미리 보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원하시는 스타일을 선택을 하시고요.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밑에서 세로도 좀 더 왜곡을 시켜 보겠습니다. 확인을 눌러서 컨트롤 엔터로 확인을 하셔도 되고, 여기 오른쪽 상단에 확인을 눌러서 완료를 시켜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글씨를 큰 선택을 하시고 이 좌우로 이렇게 이동을 해 보시면은 여기 이동할 수 있는 포인트로 바뀝니다. 그러면 이 글씨를 원하시는 위치로 이동을 시키실 수 있습니다. 이제 글씨를 하나 만들었고요. 이번에 그레이디언트가 적용된 글씨를 한번 써보겠는데, 이러려면은 뭐 다른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수평 문자 마스크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레이어를, 일반 레이어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 위에 선택을 하시면은 화면이 마스크 화면으로 변합니다. 그럼 이 위에다가 글씨를 이렇게 쓰시고, 여기 그레이디언트 도구
단축키는 G죠. G를 이렇게 누르시면 지금 방금 쓴 글씨가 선택 영역으로 바뀝니다. 예. 그리고 지금 문자 레이어가 아니라 일반 레이어이기 때문에 그레이디언트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그냥 그 글씨 위에다가 이렇게 위아래로 하겠다. 위아래로 이렇게 적용하실 수도 있고, 패턴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용하기 전에 여기다가 그냥 하면은 레이어 1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이름은 그레이디언트로 바꾸겠습니다.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어서 이번엔 패턴을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패턴도 마찬가지로 수평 문자 마스크 도구를 활용하면 좀 더 쉽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포토샵 이렇게 주신 후에 지금 선택이 위에가 되어 있는데 이거 지금 이 상태에서 그냥 작업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기 페인트 통 도구에서 패턴을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그 패턴을 글씨의 안에다가 클릭을 한번 해주시면 이 글씨의 패턴이 입혀지게 됩니다. 컨트롤 D로 완료를 시켜주면 됩니다. 컨트롤 누르신 상태에서 이렇게 글씨를 잡고 이동하시면 글씨를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이번엔 그림을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여기 레이어를 하나 만들고, 그리고 외부에서 그림을 하나 가지고 오겠습니다. 여기 픽사베이에 하늘이라는 이미지를 복사를 해서 포토샵으로 가져와서 지금 그림이란 레이어 선택되어 있죠. 여기서 편집에 붙여넣기 하면 지금 이렇게 이미지가 불러와집니다. 여기서 저는 요 파란하는 요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가져다 놓으시고 글씨를 위에다가 그냥 쓰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컨트롤 엔터. 그러면 지금 이렇게 글씨가 입힌 상태에서 벌써 이렇게 오려지죠. 이 그림은 필요가 없으니까 지우셔도 되고, 이것만 필요하니까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드셔서 여기다가 V 하시고 이 그림은 버리겠습니다. 여기다가 레이어를 그림이라고 쓰고요. 이렇게 그림을 입힌 글씨를 좀 좋은 그림을 선택했으면 여기 글씨 그림이 좀 보일 텐데, 지금 좀 약간 단조롭게 그림이 입혔습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제 레이어 스타일 한번 입혀보겠는데요. 여기에서 수평 문자 도구를 선택하신 후에 선택을 하시면 여기 글씨 레이어가 만들어집니다. 문자 레이어가 만들어지는데 여기에 다시 한번 포토샵 글씨를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이 상태에서 작업을 하시는 게 아니라 컨트롤 엔터를 치셔서 또는 확인 버튼을 누르셔서 이것을 완료를 합니다. 완료를 하시고 여기 밑 하단에 보시면 여기 레이어 스타일 추가한다 라고 있습니다. 여기 레이어 스타일을 클릭을 하셔서 여기 여러가지 효과를 넣어 주실 수 있는데, 혼합 옵션을 선택하면 한 번에 여러가지 효과를 한꺼번에 넣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시면서 작업을 하실 수 있는데, 일단 그림자 효과를 한번 넣을까요? 그림자 효과도 넣을 수 있고, 조금 전에 했던 그레디언트도 적용할 수 있는데, 이 그레디언트를 글씨를 클릭을 해보시면 그레디언트 옵션을 설정할 수 있는 화면이 바뀝니다. 그레디언트 선택하시고 조금 전에 원하시는 이걸로 해볼까요? 이렇게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뭐 내부 광선이라든지 내부 그림자, 경사 엠보스, 여기에서도 여러가지 엠보스를 선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윤곽선, 텍스처, 패턴을 바꾸실 수도 있고,
저는 회기라고 해서 테두리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이 회기는 색깔도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테두리 색을 변경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조금 전에 그림자 효과도 보시면은 그림자 크기, 거리, 그다음에 그림자의 불투명도도 진하게 넣겠다. 우리는 근접해서 하겠다. 각도, 해가 비치는 각도를 바꿔주실 수도 있고요. 클릭 몇 번만으로 이 글씨에 효과를 입히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눌러보시면 여기서 오늘을 선택해서 바로 글씨를 모양을 주는 방법과 그다음에 여기 마스크 수평이나 세로 문자 마스크 도구를 활용해서 그레디언트나 패턴이나 그림을 입히는 방법과 레이어 스타일로 입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실제로는 글씨에 꾸미는 방법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일단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만 몇 가지 한번 골라봤습니다.